제가 아까 전에 그 책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언론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 얘기는 제가 또 귀에 대해서 따로 하고요.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그 안철수 붕업한 그 부분은 앞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홍준표 지사 이제 봉인 해제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외부 변수가 아니고요. 국민의당 내부입니다. 안철수 후보 소속당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내무반에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그 수류탄이 뭐냐면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사 봐서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작년 7월에 이미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해가지고 그거 우리 사드 반대야 해가지고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남겨두고 계속 뭐 미국, 중국, 일본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찬성, 반대 어느 쪽 하나를 해버리면 협상 여지가 없어지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했죠. 그런데 그 당론을 지금 변경하겠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은 그동안 호남을 기반으로 이제 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그래요. 계승할 수 있으면 계승하라고 해요. 근데 김대중 정신 계승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개성공단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는 그 개성공단 폐쇄한 거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정당인가요? 국민의당이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정당 맞아요? 사드 찬성하는 게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의 존재 기반 자체에다가 지금 폭탄을 던져 놓은 거예요.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한번 지켜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상황이 있다. 근데 뭐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호남 일중대다. 저는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이나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을 강조하는 이런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우려먹고 그 지역주의로 유권자들을 우롱을 할 건지. 국민의당이 호남 일중대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그냥 우리는 호남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한 국가의 정당이 할 이야기냐고요.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호남 일중대 이런 발언 문제, 지금 바깥이 홍준표 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 보수냐? 저쪽이냐? 묻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럼 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다수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반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지금 국민의당은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무수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문재인은 떨어질 게 없어요. 예. 그냥 꾸준히 가던 대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이번에는 언론들이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문재인은 좀 원칙주의자죠. 언론들은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인 대통령이 들어섰을 경우에 언론에게 오는 불이익을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그 불이익이란 것이 원래 가져가야 할 어떤 그런 이익을 빼앗기는 그런 건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상대적 불이익인 거죠. 그럼 어떤 불이익이냐? 원칙주의자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란 게 뭐냐? 권원유착이죠. 권원유착. 유착이라는 것은 서로 친분관계, 인맥, 항맥, 혈맥 이용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인 거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래가 아마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왜? 문재인은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통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노무현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의 부역 세력입니다. 지난 5년간 언론들이 박근혜 정권을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는 지나간 기사를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 그것도 지금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대박, 이런 거 찬양했던 언론들이에요. 적폐 세력의 부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특히 이거는 언론사들의 그 수익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언론사 광고 효과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즘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문 광고는 아예 그 시안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예 안 만들고 있고요. 광고를 계속 줄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면에 이제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포털 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이쪽으로 광고비를 옮기고 있죠. 그래서 그 펑크난 민간 영역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해서 펑크난 그 부분을 어디서 채우느냐? 그걸 공공 분야에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라든지 공기업 이런 데서 광고비를 늘렸죠. 그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한 1,000억대에 불과하던 그 지출액이 지난해에는 거의 6천억 가까이 근접하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언론사들 먹여 살리는 중요한 수익원이 된 거죠. 이거 전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책 홍보를 명목으로,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이라는 거, 그 홍보했던 정책들이라는 게 대단한 정책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 일 제대로 한 게 있나요? 그 엉터리 같은 정책들, 통일대박, 최순실 작품, 이런 것들 정책 홍보한답시고 국민 세금 가지고 펑펑 썼어요. 그리고 언론사 배불려 줬습니다. 이런 예산 다 싹 삭감을 해버려야죠. 그것이 시장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언론사들이 그런 직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도 정도가 심하죠.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다. 권한유착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 재벌과 언론의 관계, 그리고 재벌과 권력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우리가 정말 계속 들여다보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다양하게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일단 이런 거래 관계가 안 된다는 거, 딜이 안 된다는 거, 권한유착이 힘들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 그럼 안철수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적폐죠.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네. 정말 한번 지켜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상황이 있다. 근데 뭐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호남 일중대다. 저는 그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이나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을 강조하는 이런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그 수리탄이 뭐냐면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사 봐서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작년 7월에 이미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드 반대야 해가지고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남겨두고 계속 뭐 미국, 중국, 일본 주변 국가들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찬성, 반대 어느 쪽 하나를 해버리면 협상 여지가 없어지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했죠. 그런데 그 당론을 지금 변경하겠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은 그동안 호남, 제가 아까 전에 그 책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언론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 얘기는 제가 또 귀에 대해서 따로 하고요.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그 안철수 붕업한 그 부분은 앞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홍준표 지사 이제 봉인 해제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외부 변수가 아니고요. 국민의당 내부입니다. 안철수 후보 소속당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내무반에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을 기반으로 이제 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그래요. 계승할 수 있으면 계승하라고 해요. 근데 김대중 정신 계승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개성공단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는 그 개성공단 폐쇄한 거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정당인가요? 국민의당이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정당 맞아요? 사드 찬성하는 게 김대중 정신 계승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의 존재 기반 자체에다가 지금 폭탄을 던져놓은 거예요.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우려먹고 그 지역주의로 유권자들을 우롱을 할 건지. 국민의당이 호남 일중대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그냥 우리는 호남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한 국가의 정당이 할 이야기냐고요.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드 문제,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호남 일중대 이런 발언 문제, 지금 바깥이 홍준표 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